예, 이 시간에는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409쪽이죠. 409쪽 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주제죠.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은 현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그러면 이 거래명세서를 보고 우리 회사가 공급자니까, 우리 회사가 공급자죠. 유형상사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쪽 주식회사 미림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11월 1일이고요.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왜? 공급가액, 세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11월 1일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해 주시고 품명은 어디냐? 정장구두다. 거래명세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거. 그리고 수량 단가가 있죠? 10개. 단가는 17만원입니다. 17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시면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거래처 코드는 우리 거래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미림을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는 밑에 보시면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 안함. 여기 아래 보이시죠? 입력 안함. 빌 36524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더존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솔루션이 빌 36524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란을 비워두고 갈 때는 0번 입력하시면 돼요. 0번. 그러면 비워두고 갑니다.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보니까 자기압수표로 대금 전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금 분계입니다. 1번 현금.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다 그랬죠. 그러면 아래 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입금전표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입금전표는 부가세 애수금이 입금됐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입금전표는 상품 매출이 입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이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죠. 이게 매출액으로 가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이 상품 매출은 자산 감소가 아닙니다. 수익 발생이에요. 자산 감소는 언제 일어나요? 결산 때. 결산 때 매출 원가가 한꺼번에 인식이 되는 거고, 이 상품 매출은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수익 발생으로 매출액이라는 손익계산서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는 이제 끝났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러 가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 눌러서 여기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네,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날짜가 11월 1일 날짜였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방금 입력한 거 미림 거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 체크해 주시고 위에서 전자발행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신 다음에 로그인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주세요. 원래는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다 그냥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와 같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네, 밑에 물론 결제란을 입력하는 것에 현금이 입력되어 있습니다만은 혹시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은 채점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송 작업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그럼 빌 3654가 이때 나타나죠. 거기에서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미전송 눌러서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발행,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이쪽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위에 있는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비워놨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면 잘 된 것이다. 자, 우리 FAT 1급 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라는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매번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2일 날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발급하는 거예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20일 날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이죠. 오늘은 선수금을 반대편에 차변에 대체시키는 분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분명히 두 줄로, 그러니까 공급일이 2건 이상일 때 복수거래를 씁니다. 등산화, 운동화 이거를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11월 2일 거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2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 이것도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유형 잘못 선택하면 그 문제는 거의 다 100% 틀린 게 돼요. 유형이 아주 중요해요. 자, 분명히 둘 이상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위에 있는 복수거래 요걸 누른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등산화 엔터 10개에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네, 그러면 100만원씩 200만원이죠. 확인 눌러주시고 부가세 20만원 붙어가지고 합계는 220만원 맞습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니까 그리운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0번 입력하고 비워두어라 그랬죠.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분계는 혼합분계가 필요하겠죠. 3번 혼합분계. 자, 혼합분계는 반자동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대변만 완성됐어요.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그럼 밑에 차변에 아까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이었죠. 오늘은 선수금이 차변에 오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 차변에 선수금. 얼마였죠? 계약금이 20만.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여기 있는 거래처들이 잘 됐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이런 거 천천히 보시고 완료해야 된다. 잘 됐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이번에는 11월 2일 겁니다. 11월 2일 거 날짜 선택해 주시고 엔터 밑에서는 이게 이제 11월 1일 거 2일 걸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연습하려고 그냥 건건이 다 하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 또 한번 확인 누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닫고 여기 와서 조회 눌러보시면 전자발행으로 뜨게 돼 있다. 자, 복수거래는 이런 경우에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는 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다음은 2번 문제 큰 번호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과세. 이 매출과세는 11번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겠다. 자, 11월 3일 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설명만 있고 그림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FAT 시험은요 모든 전표 입력할 때마다 뭔가 증빙이 꼭 있습니다. 뭐 계약서를 준다든가 세금계산서를 준다든가 거래명세서를 준다든가 현금 영수증을 그림으로 준다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준다든가 반드시 뭔가 증빙이 있어요. 결산 수정근계 빼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는 많은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면을 전략하려고 지금 그림을 쏙 뺐습니다. 그림을 쏙 빼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1월 3일 날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 원짜리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외상분계해야 되겠고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이라는 1번을 눌러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세금이 있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이다 이거예요. 뭐 과세 매출이나 매출과세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3일 입력할까요? 자, 3일 입력하시고 유형에서 11번 매출과세, 매출의 과세다 이겁니다. 또는 과세 매출. 그래서 11번 꼭 눌러주시고 품명은 거기 설명에 있는 대로 상품이라고 그냥 쓰시고 수량단가는 모를 것이고 공급가액에다가 30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우리 상사라고 설명했으니까 우리 상사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이다. 이 말은 뭐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걸 우리는 여기다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2번 분계하시면 되겠죠. 2번이 밑에 보시면 2번이 뭐예요? 외상분계죠. 그래서 2번 하시면 돼요. 자, 분계를 볼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330만원 잘 됐죠? 부가세 예수금 30만원에 상품매출 300만원.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11월 4일 거 보겠습니다.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자,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가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죠?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도 현금.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분계를 해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1번 매출 과세죠. 자, 4일 날짜 입력하죠. 4일 날짜 입력하시고 11번 과세 매출 상품 그대로 주시고 엔터 간 다음에 500만원이죠. 공급가액 500 입력하시고 거래처가 어떻게 됩니까? 동신사죠. 동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이 뭐예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걸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전자입력. 분계는 일부 현금이고 일부 외상이니까 혼합 분계해야 되죠. 3번 혼합. 그러면 대변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변 현금 먼저 입력할까요? 자, 세 번째 줄에 여기 9번 입력하시고 3번 하면 차변이고 현금은 101번. 금액은 얼마를 받았느냐? 예, 수표 발행한 거 그게 현금이다 그랬으니까 50만 원을 받았다니. 예, 50만 원인가요? 예, 50만 원은 동신사가 발행하는 수표를 받았어요. 50만 원. 나머지 차변 108번. 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나 차변 대변 합계 이상 없는지 체크해 보셔라. 근데 차익이 원래 50만 원 받았어. 차익이 50만 원 나면은 여기 현금이나 외상 매출금 잘못 입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 현금 처리한다는 거 까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일 날 거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매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외상과 상계했다 그러면 외상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TAT 2급에 가면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런데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발급한 것을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 이게 그건 거. 이것이 바로 그 경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상사에다 상품을 파는 게 있는데 거기 불량으로 인해서 반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11월 5일 날 발행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더존 스마트 A에다가 그 결과를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발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급하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력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 날짜 이렇게 입력. 11번 과세 매출이죠. 예,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에다가 얼마가 반품이 됐냐면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을 입력해요.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상사죠. 네, 그래서 우리 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이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만 한다 해서 1번 전자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급했으니까. 그리고 분계는 네, 외상분계를 해야 돼요. 2번 외상분계. 그러면 이와 같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자산 감소가 되고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부채가 감소되고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수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6일 날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다가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일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이죠. 미수금. 조금 전에까지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미수금. 자, 그래서 이 취득금액은 이렇게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한 거고요. FAT 1급에서는 이런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이것이 가장 복잡한 분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나오니까 꼭 잘 숙달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입력해 봅시다. 11월 6일이죠. 6일날 과세재화를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은 아니지만 처분했죠. 그래서 11번 이것도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네. 그렇다고 매출액은 아니에요. 하여튼 팔았기 때문에 과세재화를 팔으면 다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그럼 품명에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승용차. 공급가에게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거를 600만 원에 팔았죠. 그리고 세금이 60만 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느냐? 한국 상사에 팔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느냐? 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번 전자입력. 이 유형자산 처분 무조건 분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3번 혼합 분계밖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 밑에 분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인데 승용차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 부가세가 부가세 예수금인 거는 상품 매출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공급가액을 상품 매출로 봐서는 안 되죠.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것을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고쳐주고 208번 이 금액은 과연 맞느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차량 운반구를 내다 팔았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하는데 이 기록하는 금액은 판매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있는 취득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취득금액을 알려줬다는 거죠. 1800에 산 승용차다. 그러면 우리 지금 차량 운반구에 1800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800을 오늘 입력해야 된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는데 대변의 반대 계정인 차변을 무조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3번 차변. 그리고 나서 208번에 우리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208번의 다음 번호를 이것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요.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산이 없어지는 마당에 그 차감 계정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차감 계정도 동시에 사라져야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1,400만 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이론 공부에서 알다시피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누는 장부금액이죠. 그 장부금액이 우리가 이 판매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장부금액이 지금 400입니다. 장부금액이 400만 원인데 6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 원 남기고 팔은 거예요. 그 200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만 지금부터 처분 이익을 입력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요 660만 원 어떻게 했느냐 이걸 먼저 한번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대금은 전액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미수금이라는 자산 처리하죠.
자, 자산은 3번이에요. 팔았으면 받아야 될 건 무조건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 네,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에요. 세금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 아니라 660만 원 세금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밑에 딱 200만 원 차이가 나죠. 아까 우리가 이미 머리로 한번 계산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장부 금액이 400인데 600에 팔았구나. 그래서 200이 이익이다. 이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4번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볼까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예.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차변에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탭키. 그래서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지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분기가 복잡한 것은요, 이 기본적으로 6줄이 되잖아요. 6줄. 네. 5줄인가요? 네. 분기가 무려 5줄. 5줄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감루에서 막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 대금 관계를 입력 안 하고, 예, 지나가가지고 또 계산이 안 맞아서 차대변이 안 맞아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제 앞으로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절대 안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7일날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기를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취득금액 얼마, 감루 얼마. 이것도 조금 전 승용차 처분한 그런 거래하고 똑같은 연습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일 날 거 해볼까요? 자, 여기다 날짜 7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11번 과세 매출이죠. 이번에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복사기가 되겠고 공급가액은 45만 원입니다. 거래처에는 스마일에다가 매각했기 때문에 스마일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했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해야 돼요. 대금은 현금으로 전액 받았다 했으니까 밑에 보시면 현금 분계가 여기 1번이다 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1번 분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죄송합니다. 이게 깜빡. 자, 제가 유형자산 처분은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혼합 분계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수했군요. 자, 가서 현금이 아니라 혼합으로 다시 고칩니다. 예, 현금 분계 할 수 없습니다. 혼합 분계. 그래서 상품 매출이 아니고 복사기니까 뭘로 바꿔야 될까요? 비품으로 바꾸세요. 복사기는 비품, 복합기도 비품, 공기청정기도 비품, 에어컨도 비품. 자, 비품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가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취득금액을 넣어라. 그래서 취득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의 반대 계정인 차변을 습관적으로 입력해라.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비품의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비품의 다음 코드 213을 그냥 입력해라. 그러면 거기에 감루가 나온다. 문제에서 주어진 감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엔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이 살짝 됩니다. 300에 샀는데 감루가 200이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100이다. 그런데 그걸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냐? 45만 원? 네, 상당히 손해가 크군요. 예, 100만 원짜리를 45만 원에 팔았으니까 55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 자, 그 손실을 입력하기 전에 우리는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랬죠.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부가세까지 다 받는 거죠.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거 차변이죠. 3번 차변에 101번 49만 5천 원. 그리고 엔터 치고 나면 밑에 55만 원이 딱 차액이 나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손실이니까 차변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으로 들어가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이 보인다 이거. 거기서 엔터 치고 55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눌러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봐서 점검하셔라. 예, 이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복잡한 거는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착착착 네,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분계 중에서 제일 줄수가 많은 그런 면에서 매우 복잡한 그런 분계인데 이건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번호 3번 이번에는 매출 면세 관련된 거래라는 얘기죠. 자, 11월 8일 신한상사에 면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그래서 면세인 것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오는 혼합거래로 분계를 해야 되겠군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11월 8일 거 입력할까요? 네. 판매했어요. 11월 8일 날도 면세 재화를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8일 날 매출은 매출인데 이번에는 과세가 아니라 13번 면세 재화를 팔았다는 겁니다. 매출의 면세 13번 선택하시고 분명에다가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문제에서 주었죠. 200만 원이다. 2 플러스 면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라면은 이것도 전자입력으로 합니다.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찍어줘야 되겠죠. 3번 보통 혼합으로 하고 자 면세 상품도 상품 매출이죠. 부가세는 없으니까 분계가 안 일어날 것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200만 원인데 탭키를 눌러서 이거는 거래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보통예금의 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꾸어라 하는 거. 서울로 바꿔야 된다 이거.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은행으로 코드를 바꾸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3번 면세 매출 해봤고요. 그 다음에 11월 9일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로 매출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해 줬어요. 김영철 씨가 자기 개인 카드로 우리 구두를 사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급 대가라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입력할 때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란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9일 거 입력합시다. 날짜를 9일 쓰시고 이번에는 매출인데 카드로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선택하면은 카드사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우리 카드사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품명에는 상품 그대로 두시고 엔터. 공급가액에는 공급 대가인 22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2만 원이 분리되어서 잘 입력이 될 것이고 거래처는 개인 김영철이니까 여기다가 김영으로 검색해 보시면 코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김영철. 자, 전자세금란은 이거는 전자계산서도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0번도 아마 안 먹힐 거예요. 네, 안 넘어가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비워두고. 그리고 카드 분계를 해줍니다.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카드는 4번이다. 그래서 여기다 4 입력하시면 분계가 카드 분계가 일어나는데 카드 분계를 잘 살펴보시면 외상 매출금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김영철이가 아니라 우리 카드사에 외상 매출한 거다. 김영철 씨가 우리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카드사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받았느냐? 안 받은 겁니다. 9일날은 카드사에서 돈 안 줘요. 그래서 9일날 시점에는 카드사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애수금 부채가 증가되고 나중에 돈 받아서 이건 내야 되고 상품 매출 이걸 수익으로 매출액으로 봐주는 것이다. 다음 411페이지에 가면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연습합시다. 자, 11월 10일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자, 우리가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뭘까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외상 매입금이요. 이거는 20만 원은 선급금이다. 자,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밑에 분계보다는 뭐가 중요하느냐? 위에 세금 계산서를 잘 입력해야 돼요. 자,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매입이니까. 매출이 아니죠? 11번에 대응되는 매입은 51번 유형입니다. 자, 11월 10일 거 입력합시다. 11월 10일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가액은 250이죠.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선급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 분계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혼합으로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이다 이 말이죠. 또 차변에 상품,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되는 거 아시죠? 자산 증가. 자, 대변은 뭐냐? 선급금 먼저 털어냅니다. 131번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고 20만 원. 또 대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이번에는 251번 외상 매입금으로 나머지가 얼마예요? 255만 원이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이상 없죠? 네, 밑에 차변 대변 합계 275만 원으로 일치하죠?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라. 자, 다음은 11일 거 보겠습니다.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받았습니다. 대금은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외상 분계해주면 상계 처리가 되고 이것도 과세 매입으로 해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건입니다. 자, 11월 11일 거 입력합시다. 날짜 11일 입력해 주시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한 다음에 상품 그대로 두시고 엔터로 지나가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입력한다.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2번 외상분계. 자,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고요. 상품도 반품됐으니까 마이너스 일어났죠. 이 분계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12일 3일공업사에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수리대금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분계는 혼합분계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형 선택에서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지만 지금 이 승용차를 수리한 수리비 부가세가 있지만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54번 불공 매입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승용차의 수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요 CC를 못 봤네. 자, 이 승용차 중에서요. 5인승 이하, 8인승 이하죠. 8인승 이하까지는 다 승용차인데 이거는 또 다릅니다. 998cc는 경차 우대 정책에 의해서 원래는 승용차 유지비 관련된 것들이 다 공제를 안 해주지만 경차 우대 정책을 국가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줍니다. 예, 경차는 해줘요. 따라서 이거는 54번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51번. 네. 자, 51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11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일 승용차라고 해서 전부 다 불공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주시고요.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은 공급가액이 50만원이죠.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3일공업사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다음 달 10일 날 수리대금을 줄 예정이니까 혼합으로 해서 자, 상품을 고쳐야 되죠. 왜? 여기 있는 승용차 수리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지금 신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중에서도 800번대 거 쓰세요. 822번. 그래야 판매관리비로 집계가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대금을 어떻게 했어요? 미지급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55만원은 미지급금 처리하세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일공업사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55만원이요.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예. 다음에 13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시오.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작성일자는 11월 13일인데 납부기한은 11월 25일인데 아마 자동이체 시켜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5일 거래를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의 입장, 작성일자 요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돈을 아직
전화요금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지급금이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혼합분계 처리해야 되고요. 자, 청구서 중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요금은요. 밑에 청구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청구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시오 이런. 그래서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고 우리가 입력해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이고 공급가액이 이렇게 되고 부가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으로 이거 입력해야 되겠죠. 51번 과세 매입은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세금계산서다 이거예요. 자, 11월 13일 날짜로 입력할까요? 11월 13일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품명에는 전화요금, 전기인가요? 전화인가요? 네, 전화요금이군요. 자, 공급가액에는 155400 거래처는 KT로 검색, K를 한글로 넣어보세요. 네, 주식회사 KT.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분계 3번 선택해 주시고. 자, 전화요금이 상품일 리가 없죠? 네, 통신비로 계정과목 고치시고. 그런데 통신비가 4개나 있는데 네 번째 거 814번 통신비 써야 된다. 내려와서 대변에 대변에는 대금은 나중에 자동이체가 일어날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미지급금이 된다. 253번이죠. 미지급금이 세금 포함해서 17만 940원 170940 탭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제대로 KT로 되어 있는가 보시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보셔야 된다. 네. 문제가 참 많죠. 네, 좀 지루하네요. 그러나 다 연습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 하시면 네? 13번이요? 방금 13번 했죠? 예. 네. 하신 거 보고. 아, 제가 보여드려요? 네.